여러분 안녕하십니까? EBS 초대석 정관용입니다. 오늘은 몰입에 대해서 공부를 좀 하겠습니다. 몰입, 어딘가 이렇게 깊이 빠져든다, 뭐 그런 뜻이죠. 그런데 이 몰입을 적절히 활용하면 공부도 잘하게 되고 문제 해결 능력도 커지고 창의적이 되고 보통 사람도 누구나 천재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국내 몰입의 대가이시죠. 이 서울대학교 황농문 교수를 오늘 초대했습니다.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예, 네, 맞습니다. 교수님이 공과대학 교수님이시더라고요. 네. 저는 그 몰입이란 책 등등 뭐 펴내신 걸 보고 네. 이분은 인문학 하시는 분인가 했는데 어떻게 공과대학 교수님이 이런 걸 연구하시게 됐습니까? 네. 몰입은 제가 연구를 하다가 이제 체험을 한 겁니다. 그래서 공학 연구를 하시다가 네. 직접 경험을 한 것을 그냥 남들한테 알려야 되겠다. 그렇죠. 제가 몰입을 경험하고 나서 제 혼자만 알기에는 너무 아까운 내용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책으로 소개를 한 겁니다. 그래요. 네. 그 공과대학 교수님이 하시는 몰입 강의 하니까 더 호기심이 가는데요. 네. 좋습니다. 먼저 제가 아까 몰입, 네. 뭔가 이렇게 깊이 빠져드는 상태 이 정도로 설명을 했는데 네. 맞습니까? 예, 그러니까 제가 이제 몰입의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요. 뭐 게임에도 몰입을 하고 스포츠에도 몰입을 하고 제가 하는 몰입은 생각에 몰입을 하는 겁니다. 네. 몰입적인 사고인데요. 어떤 미지의 문제를 풀기 위해서 그 의식이 다른 생각이 없이 온통 그 생각으로만 채워진 상태죠.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몰입 상태에서 이제 주로 새벽에 이제 일어나면 가족들은 자고 있고 세상은 조용한데 이 넓은 우주에 그 문제와 나만 존재한다고 생각이 들죠. 예. 그 상태에서 이제 굉장히 행복감을 느끼고요. 한 가지 생각에 깊이 빠져들어 있는 상태? 그렇죠. 예, 뭐 시간 가는지도 모르고, 예, 그런 거죠. 게임에 빠져드는 거랑은 종류가 다르네요. 그러니까 생리적으로는 비슷한 상태인데, 예. 뭐 게임에 빠질 때는 이제 게임에 몰입을 하는 거지만, 이제 저는 이제 미지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몰입을 하는 거죠. 그렇다는 점에서 다르죠. 예. 문제 해결하기 위해 생각에 집중한 상태. 그렇죠. 딴 생각 나지 않는 상태. 그렇죠. 잡생각 없는 상태. 예, 맞습니다. 그럼 몰입에도 무슨 단계가 있습니까? 아니면 종류가 있나요? 그러니까 그 얼룩말이 사자한테 쫓길 때 몰입을 하죠. 얼룩말이 죽지 않기 위해서. 살려면. 예, 그런 이제 수동적인 몰입이 있어요. 그러니까 시험이 하루 다가왔다, 하루 전이다. 그러면은 이제 공부가 안 되다가도 그때는 큰일 났다 하면서 몰입이 되잖아요. 예. 그런 이제 위기감에 의해서 몰입이 되는 수동적인 몰입이 있고요. 그다음에 전자오락이나 뭐 게임이나 그 스포츠 같은 활동은 내가 이제 능동적으로 하는 거죠. 재미가 있으니까. 하고 싶어서. 네. 예, 그런 능동적인 몰입이 있고요. 예. 제가 소개하는 이제 몰입은 뭐냐면, 그러니까 몰입의 원리를 우리가 이해하고, 특히 내가 해야 할 일이라든가 내가 해야 될 공부에 몰입을 하려면, 이제 의도적인 노력을 해야 되는데, 이러이러한 방향으로 가야 이제 몰입도가 올라가서 몰입의 효과를 볼 수가 있다. 이제 그래서 저는 그것을 의도적인 몰입이라고. 수동적 몰입, 능동적 몰입, 의도적 몰입. 예. 교수님이 주장하시는 건 의도적 몰입. 그렇습니다. 예. 의도적 몰입의 어떤 개념은 또 좀 달라요? 그러니까 수동적인 몰입은 구동력이 내가 어떤 위기감이죠. 내가 이렇게 하지 않으면 큰일 난다라는 위기감이 이제 몰입이 되는 거고요. 원래 몰입의 진화론적인 기능은 수동적인 몰입이죠. 그러니까 목숨이 걸린 그런 상태에서 이렇게 몰입을 시켜야만 이제 살아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원래 그게 몰입의 기능인데 그거를 사람들이 게임이나 이런 데서 응용하는 거죠. 그게 능동적 몰입이고. 예, 그게 그걸 이제 발견한 거죠. 이렇게 해도 몰입이 되니까 재밌으니까 그걸 찾은 거죠. 그런데 저는 이제 그 몰입의 원리가 이러이러하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방식으로 노력을 하면 우리가 내가 해야 할 일에 몰입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럼 그 몰입의 원리 그리고 몰입에 다다르는 방법 네. 그게 이제 오늘 공부할 주제입니다. 네네. 그 전에 네네. 몰입에 다다르면 정말 다 천재가 됩니까? 그러니까 분명한 건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몰입 상태가 되면 평소에 내가 가지고 있는 지적 능력하고는 차원이 다른 것 같아요. 저는 그것을 마치 두뇌가 슈퍼맨의 이제 두뇌가 된 것 같다. 이제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 표현하는 사람마다 말이 다른데 예. 저한테 이제 그 메일을 체험했다고 보낸 어떤 학생은 IQ가 500은 되는 것 같이 느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500. 예. 그러니까 평소에는 자기가 이렇게 생각할 수 없는 자기 지적인 능력이 발휘가 되는 거죠. 예. 그래서 본인도 깜짝 놀라죠. 야, 내가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던 이런 아이디어가 나오다니. 그러니까 진짜 그런 게 가능합니까? 예, 뭐 제가 뭐 계속 7년 동안 경험을 했으니까요. 교수님은 언제 그럼 그런 경험을 처음 하셨어요? 제가 그 가족을 두고 혼자 이제 미국에 포스닥을 갔어요. 예, 예. 그런데 이제 제가 큰 고민이 제가 항상 그 제 인생의 화두가 뭐였냐면 어떻게 살아야 후회 없는 삶을 살까였어요. 좋죠. 누구나 예. 다 그러고 싶어 하죠. 예, 그 하나밖에 없는 삶이 소중한지는 알겠는데 예. 도대체 어떻게 살아야 나중에 후회하지 않을까? 거기에 대한 답을 너무 알고 싶었어요. 어느 정도 알고 싶었냐면 제가 그 개인적으로는 종교가 없어요. 그런데 신앙이 제가 없는데 그거에 대한 답을 너무 알고 싶으니까 하나님을 찾게 되더라고요. 네, 네. 그래서 만약에 하나님이 존재한다면 제발 어느 날 내 앞에 나타나셔서 너 인생을 이렇게 살아라. 너 그래야 너 죽을 때 후회하지 않는다. 그거를 가르쳐 주기를 정말 절실히 바랬어요. 예, 예. 제가 얼마나 그랬는지 제 처가 저랑 데이트할 때 그리고 결혼하고 나서 제가 그 말을 중얼거리는 거를 귀가 따갑게 들었대요. 그럴 정도로 제가 후회 없이 어떻게 살아야 후회 없는 삶을 사느냐에 대해서 고민을 했는데 예. 그 답을 찾았어요. 제가 그 리스트 이제 포스닥 가가지고 미국에 혼자 있으면서요. 누가 나타난 것도 아니고 누가 가르치는 예. 것도 아니고 이제 예. 어쨌든 그 과정이 진통을 겪은 다음에 찾았습니다. 굉장히 명확한 답이고 지금까지도 조금도 그 답에 대해서는 변함이 없고요. 뭡니까 답이? 그러니까 사람이 후회한다는 걸 이해를 해야 되더라고요. 후회를 한다는 것은 이거더라고요. 무엇을 하느냐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저는 처음에는 내 직업이 나한테 맞는 직업을 해야지 후회를 안 한다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예. 그러다 보니까 그런 직업을 찾으려고 했는데 하나도 없더라고요. 어떻게 살아도 후회한다는 걸 제가 생각했는데 예. 결국은 뭐냐면 무엇을 하느냐의 문제가 아니더라라는 거죠. 후회를 하고 안 하고는 내가 어떤 직업을 갖고 무엇을 하느냐의 문제가 아니고 어떻게 하느냐. 어떻게 사느냐. 어떻게. 예. 그러니까 예. 내가 어떤 직업을 갖건 어떻게 사느냐의 문제인데 이런 거죠.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의 장작이 있는데 그 능력의 장작을 다 불태우고 죽으면 후회할 일이 없다는 거예요. 내가 어떤 직업을 갖건. 그런데 내 능력의 장작에 5%도 태우지 않은 채 내가 폐기 처분 당하는 거. 그것을 후회하는 거더라고요. 대충 그냥 설렁설렁 그렇죠. 하는 네, 거. 직업이 예. 뭐가 됐건. 예, 직업이 예, 뭐가 예. 됐건. 그걸 알고 제 이제 직업이 연구원이잖아요. 연구하시는 분이죠. 예, 예. 그래서 연구원이면 머리를 써야 되는데 제 머리를 통 안 쓰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연구하다가 어려운 거 나오면 조금 고민하다가 그냥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살면 후회를 한다. 아하. 이렇게 살면 후회를 한다. 내 두뇌를 풀가동하면서 살아야 된다. 이렇게 결심을 하고 실험을 하다가 이제 모르는 문제가 나오면 이렇게 이해 안 되는 결과들이 수시로 나옵니다. 예. 그럼 예전 같으면 조금 고민하다 답이 안 나오면 포기를 했는데 이렇게 살면 후회를 하니까 제가 막 의도적으로 1초도 쉬지 말고 내 두뇌를 풀가동하자. 그래서 예. 뭐 걸어가면서도 생각을 하고 운전하면서도 생각을 하고 식사하면서도 생각을 하고 그렇게 1초도 쉬지 않고 의도적으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며칠이 지나니까 이제 몰입 상태를 경험한 거예요. 그리고 그 문제가 풀려요. 뭐 기적과 같은 이제 바로 풀리는 건 아닌데 네.
일단 어떤 상태가 되냐면 제 의식이 이제 그 생각으로만 흐르는 거예요. 단속이 없이. 굉장히 신기해. 처음에 신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상태가 된 것 같아요. 정말 내 능력을 풀 가동하는 상태. 100% 가동하는 상태가 됐고 그 상태가 막 아이디어가 기적과 같은 아이디어가 막 쏟아지고 근데 기분까지 좋은 거예요. 그 몰입 상태, 내가 지금 몰입 상태에 다다랐구나라는 걸 본인이 느꼈단 말이죠. 그렇죠. 예. 평소하고 너무 다르니까. 그 다른 특징들이 뭐예요, 그러면? 어떤 특징들이 보여야, 이건 몰입 상태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때는 이제 제가 그런 상태를 경험 안 했기 때문에 구별이 쉽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뭐냐면 의식이 보통은 단속이 됩니다. 우리가 가다가 잡념이 들어오고 뭐 이렇게 단속이 돼요. 어느 한 생각이 이어지질 않습니다. 자꾸 끊어진다는 얘기죠. 그렇죠. 근데 몰입 상태에서는 그 생각이 단속이 없이 쭉 이렇게 가요. 다른 생각이 들어오는 게 아니라. 그런데 이제 제가 몰입을 자주 이제 자주 하게 될 때는 몰입 상태에 들어갔는지를 구별하는 방법이 또 다른데요. 예. 이걸 이제 자꾸 하다 보면 이제 제가 이제 의도적으로 몰입도를 올리는 법을 알게 되죠. 이제 그러면은 뭐 몰입도가 80%, 90%, 이제 100%가 돼야 이제 이런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8, 90% 상태도 어떤 생각을 한두 시간은 계속 연속이 돼요. 예. 그럼 이제 이 상태에 들어갔느냐 안 들어갔느냐가 구별이 어려워요. 그때는. 그때는 어떻게 하냐면 제가 구별하는 방법이 딱 잠이 들어요. 그 생각을 하면서 잠이 들죠. 그거는 가능하죠. 의도적인 노력으로. 예. 의식이 있으니까. 예. 그러다가 이제 깬단 말이죠. 이렇게 깰 때, 그 생각을 해야지. 그러면 그거는 안 들어간 거예요. 그거는 몰입도의 한 8, 90% 상태고, 몰입에 들어가면 딱 깼잖아요. 그럼 깨기 전부터 생각하고 있었어요. 딱 깼는데, 내가 이미 전부터 생각을 하고 있었고, 그 생각이랑 같이 깨는 거예요. 무슨 생각을 하다가 잠이 들었는데, 깰 때 이미 그 생각을 또 하고 있다. 그러니까, 예. 깨기 전부터 하고 있었다는 걸 제가 알죠. 그럼 그건 잠자면서 계속 그 생각을 한 거네요, 사실은? 그렇게 느껴져요. 그러니까 그게 화두선에서 말하는 숙면 이려가 그런 의미인 것 같아요. 그런 게 가능합니까? 그게 되더라고요. 그 상태가 되면 그 화두선에서 이제 동정이려라는 게 있고요. 앉으나 서나 이제 그 화두만 붙들고 있는. 그 다음에 몽중이려라고 있어요. 꿈속에서도 화두를 붙들고 있는. 그 다음에 숙면이려라는 게 제가 말하는 그런 제가 말하는 몰입 상태고요. 예. 동정이려 상태에서 나오는 아이디어의 그 빈도하고 질하고 빈도하고 몽중이려가 훨씬 낮습니다. 몽중이려 상태의 아이디어가 훨씬 난데 숙면이려가 되면 또 몽중이려하고는 차원이 달라요. 아이디어가 5배에서 10배 정도는 더 잘 나와요. 그래요. 네, 예. 지금 불교 용어를 쭉 말씀하시는데 네네. 불교의 삼매경 네네. 비슷한 건가요? 몰입하고? 예, 제가 이제 많은 분들이 제가 그 몰입 얘기를 듣고 그게 화두선의 삼매랑 비슷한 것 같다라고 얘기를 많이 하셔서 제가 이제 읽어봤어요. 그랬더니 제가 볼 때는 똑같더라고요. 예. 제가 볼 때는. 예. 근데 단지 이제 그걸 종교적인 활동을 하는 분들이 있고 저는 제 문제 해결을 해. 그 문제가 화두인 거지 그거만 다르지 똑같더라고요. 그걸 기술하는 상태는 똑같더라고요. 그 상태에 빠지면 시간 가는 줄도 모르고 네. 계절 바뀌는지도 모르고 그럴 수까지 있겠네요. 계절이 바뀌는 걸 모르는 정도는 아닌데요. 예. 제가 한참 몰입할 때 제 처도 이제 막 박사 논문 쓰느라고 이렇게 정신이 없었을 때였어요. 애는 이제 딴 사람이 봐주고 이렇게 나중와서 봐주고 가고 그때 성수대교가 붕괴된 것도 모르고 있었고요. 산풍 무너진 것도 몰랐어요. 장모님이 이제 제 처에 전화를 걸다가 이제 계속 모르고 있으니까 가르쳐 줬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장모님이 뭐라고 그러시냐면 니네 그러다가 전쟁이라도 나면 어떡하려고 그러니. 그렇죠. 주변 일에 전혀 신경이 가지 않는군요. 그래서 이제 그게 이제 부작용이 좀 있는데요. 예. 예를 들어서 이제 제가 연구소에 있을 때 옆 부서장이에요. 부장이라고요. 근데 만났어요. 이렇게 이제 이렇게 얼굴을 이제 마주쳤죠. 인사를 했어야 되는데, 근데 인사를 전혀 안 하고 지나가는 거예요. 이렇게 한 10발자국 지나가서 아차 인사했어야 되는데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실이 잘 느껴지지가 않는 거죠. 거기 그쪽 세계에 이렇게 빠져 있는 거죠. 생각에 몰두해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제가 그게 이제 몰입의 부작용이니까 대인관계 이제 그래서 가족들한테 얘기를 해야 돼요. 이렇게 몰입 들어갈 때 나 지금부터 이제 몰입 들어갈 거니까
혹시 내가 이제 실수하더라도 이해해라. 이렇게 좀 주변 사람한테 얘기를 좀 그 해야 정도입니까? 네. 그런, 예. 그 상태에 들어가면 제가 아까 처음 시작하면서는 공부도 잘하게 되고 문제 해결 능력도 또 창의적이 되고 네네. 누구나 천재가 된다 이렇게까지 표현했습니다. 네네. 정말 그게 됩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저는 이제 제가 몰입을 하고 제 능력으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평생을 해도 해결할 수 없는 거를 많이 해결을 했어요. 이 몰입 상태를 해서. 그래서 누구나 어쨌든 몰입 상태가 되면 능력이 이렇게 몇 단계가 업그레이드 된다. 그거는 예. 제가 확실하게 얘기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예. 제가 그렇게 몰입을 해서 막 저 같은 사람이 이렇게 평소의 능력으로는 도저히 해결 못할 문제를 여러 개를 해결하고 나니까 어떤 생각이 드냐면 혹시 옛날에 이렇게 문제를 막 해결했던 그런 천재들도 몰입한 거 아니야? 이런 그렇죠.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그 사람들의 자서전을 이렇게 봤어요. 몰입의 관점에서. 예. 그리고 제가 놀랬던 게 예를 들어서 뉴턴의 이제 가장 큰 업적이 만류인력을 발견한 거예요. 예. 그래서 뉴턴한테 만류인력을 어떻게 발견했냐 그러니까 뉴턴이 뭐라고 했냐면 내내 그 생각만 했으니까 그런 거예요. 내내 그 생각만 하다가 사과가 떨어지는 걸 봤으니까 그런 거죠. 그러니까 예. 몰입한 거더라고요. 예. 제가 볼 때는 몰입을 한 예. 거고요. 아인슈타인은 뭐라고 그랬냐면 나는 며칠이고 몇 달이고 몇 년이고 생각하고 또 생각한다. 그러다 보면 99번은 틀리고 100번째가 되어서야 맞는 답을 얻어낸다. 그래서 하나같이 다 몰입을 한 거더라고요. 예. 그래서 저는 이제 제 경험이 그렇고 또 그분들의 얘기도 그렇고 그분들 얘기뿐만 아니라 뭐 많은 노벨상 수상자들 얘기를 들어보면 아주 공통점이 있어요. 몰입을 했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는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우리가 뉴턴이나 아인슈타인의 머리를 가질 수는 없지만 그분들이 했던 몰입적인 사고 그것을 흉내만 내도 따라만 해도 엄청난 능력을 발휘한다라는 겁니다. 네.